왜 디맨드 드리븐 MRP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계획 변경, 디커플링, DDMRP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MRP 구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MRP와 MPS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MPS에는 두 가지 주요 입력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예측 정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판매 주문 정보입니다. MPS에 의하여 MRP가 풀리면 자재가 필요한 날짜와 필요한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과 이에 따른 구매 조달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MRP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즉, 모품목 A가 한 개의 수요가 있다면 AP1은 2개, AP3는 4개, AP4는 4개, 최종 구매품이 되는 AP5는 8개, AP6도 8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MRP는 완제품에 대하여 부품의 수요를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MRP의 또 다른 기능은 앞에서 구한 수량이 언제 필요한가 그 타이밍을 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각 품목 1 안에 있는 숫자는 리드 타임입니다. 이 리드 타임을 통해서 MRP는 각 부품이 언제 필요한가를 알 수 있도록 일정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모품목 A의 가장 긴 경로가 A 품목의 리드 타임이 될 것입니다. A의 자체 조립 시간은 2일, AP1은 4일, AP3는 3일, AP4는 1일, AP6는 20일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의 총 리드 타임은 이 경로의 숫자를 다 더해서 30일이 됩니다. MRP가 앞장에서 본 리드 타임을 활용을 하여 동기화된 일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X는 납기일이 X1이라고 하면 AP1은 최소한 X-2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AP3는 X-6일 전에 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AP4는 X-9일 그리고 최종 품목 AP6는 X-10일에 자재가 재고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 리드 타임 20일을 감안해서 X-30일에 주문을 해야 되겠죠. MRP는 최종 품목의 납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의 리드 타임을 감안을 해서 동기화된 일정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MRP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PAB는 Projected Available Balance입니다. 즉 예상재고입니다. 각 부품의 납기일의 총 소요량에서 PAB를 상쇄한 순소요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P4는 X-9일에 PAB가 2이면 원래는 총 소요량이 4인데 PAB가 2만큼 상쇄하게 되면 순소요량이 2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래의 부품들에 대한 수량을 계산을 해서
재고 낭비가 없도록 계산합니다. 그래서 완제품 A 한 개가 X 납기일일 때 그에 종속이 되어 있는 각 부품이 필요한 수량과 필요한 시점이 계산되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즉, 언제, 몇 개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한 개의 수량이 납기 X1에 필요하면 그에 종속되어 있는 부품 A, B, 6는 X-11의 재고로 AP6는 4개가 X-11의 재고로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완제품 A의 수요와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각 부품의 필요 수량과 필요한 시기 그리고 그 시점의 재고를 감안을 한 수량을 완벽하게 계산해주는 MRP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죠? MRP의 최종의 결과는 각각의 부품이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수량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이 바탕이 된 계획입니다. 만약에 약속된 날짜에 부품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량 또는 날짜가 변경이 되면 전체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재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MRP는 모든 품목이 종속적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다시 재계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최종품 A는 MPS에 의하여 결정된 수량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P에는 MPS의 요청 신호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MPS에 들어가는 두 가지 유형의 수요, 하나는 확정 수요이고 하나는 예측 수요입니다. MRP에 반영이 되는 수요 입력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예측 수요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예측 수요를 정확히 실제 수요와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MRP는 두 가지 유형의 수요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MRP는 계획 오더의 형태로 예측 수요가 로드됩니다. 예측 수요는 실제 확정 수요의 통합과 함께 수량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MRP는 모든 종속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계획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끊임없이 계획 변경에 의해서 긴급 에어시핑, 신속 처리, 인원 부족, 잔업, 특근 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해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죠. 우리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자주 변경됩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는 MRP는 시스템에서 모든 부품을 종속적으로 처리합니다. MPS에 예측 수요를 반영을 합니다. 예측은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MRP 환경에서 계획 변경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P는 한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SCM은 여러 기업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환경이죠. SCM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채찍의 효과입니다. 채찍의 효과에 대한 에이픽스 정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즉 상류의 작은 변화가 하류의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공급 체인에서의 채찍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관련 자재의 정보 왜곡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변동성은 전달되어 감에 따라 진폭이 커집니다. 적합한, 즉 relevant란 단어는 정보와 자재 모두 시장이 실제로 원하는 것에 동기화되어 재고가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합한 정보라는 것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변동성의 양방향 전이와 증폭으로 인해 시스템 플로우가 악화되고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보 또는 데이터와 자재가 적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시그널로 인하여 적시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객의 요구 리드타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드타임보다 짧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선행 수요 예측 수량을 매주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혼란이 발생을 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잔업과 특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전체 공급망상의 정보와 자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통제 지점을 정하고 그 통제 지점에는 재고가 항상 가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체 공급망의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공급망상의 불확실성의 결과인 모든 변동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민성과 채찍의 효과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부문 간에 흘러들어가는 변동을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디커플링 포인트에 재고 버퍼를 설치하는 겁니다. 디커플링은 자재의 사용과 공급을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공급의 속도의 변동이 다음 작업의 출하 또는 판매 속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작업 사이에 재고 버퍼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 버퍼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재고 버퍼는 리드 타임을 줄이면서 공급 체인의 상류와 하류 간에 점진적으로 증폭되는 변동성을 중단시킵니다. 이상은 김경현 DDMRP 아카데미 김경현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